네, 서울시 강서을의 진성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고 크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에 갇혀서 경제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그에 따른 어떤 가계 부담을 가계가 대출을 통해서 메꿔왔다. 그래서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50% 수준인데 반해서 우리 가계 부채의 비중은 뭐 거의 100%에 이르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또 뭐 재난적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부 지출 또 재정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커져야 되는데 여전히 재정 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총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50년간 부동산에 저희들이 자금을 벌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채 문제를 보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주요 큰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많아서입니다. 근데 그 가계부채는 아까 임광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 절반 정도의 규모는 자영업자의 부채 아닙니까? 양으로 봐서는 한 4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역시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재정으로 이렇게 보완해 줄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도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GDP가 2.5% 성장하고 GDP 갭이라고 부르는 그 양이 작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총량은 크게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타겟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례 없는 고금리 상황으로 우리 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사실상의 초과 이윤을 누린 상황이어서 지난해부터 정부도 그렇고 이런 은행들이 거두고 있는 초과 이윤을 시스템적으로 좀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초과 이윤, 이자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중앙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는 지금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권한이 없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재세 논의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횡재세가 됐든 또는 뭐 서민금융지원기금에 대한 출연이 됐든 은행의 기여금을 법 제도적으로 확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서민금융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만일에 의무적으로 이를 시키기보다는 은행이 초과 이윤이 생기면 그것을 미래의 위기를 대해서 자본을 축적하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민금융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의 0.03%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매년 출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은행 하나당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게 2026년에는 일몰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일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제가 깊게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정한 제도적으로 일부분을 사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제가 보도해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때때로 연구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3월 달에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또 같이 KDI하고 함께 세미나도 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 최저임금법, 외국인 고용법과 같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ILO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도 많이 신문에도 제가 보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그 가사도우미를 개인 사적 계약을 통해서 데려올 경우에는 최저임금제 적용되지 않는 것은 ILO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법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이 계약해서 데려올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뜻이었나요? 그렇거나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 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은 그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그런 두 안을 저희 연구자들이 제안한 총재께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것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역차등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되고 이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 낮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의외입니다. 아니 저는 일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지금 최저임금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 볼 때는